경기도 양주에 있는 예쁜 카페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뭐야? 내 얘기 자꾸 나뭐안 말했지. 아니 뭐야 근데 무슨 소리야? 뭐지 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큰 쇳덩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길가에 떨어져 있었는데 도로 중앙선 가까이에 떨어져 있어서 납작하고 얇고 하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됐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 이게 판스프링이라고 화물차에 매달아두는 부속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크기는 성인 남성 팔뚝 정도 되는 크기였고요. 판스프링이 옆에 떨어져 있어서 회수를 하고 트렁크에 넣어왔습니다. 중앙선 가까이에 떨어져 있어서 앞바퀴로 판스프링 끝쪽을 제가 밟았었나봐요. 판스프링이 튕기면서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나요? 거기 쪽을 박았습니다. 50만 정도 견적이 나왔고 보상을 받으려면 그 판스프링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그 판스프링을 들어서 만져보니까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더라고요. 유리창을 뚫고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던데 고속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고 좀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하러 가는 길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콘크리트 덩어리로 수송되는 위상의 물체를 밟아서 휠과 타이어, 셔버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제가 주행하고 있었던 지점 부근에는 도로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았고 아스팔트 땜빵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밟은 물체 또한 땜빵 중 한 개라고 착각을 했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라서 밟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했습니다. 사고 난 지점 부근에는 유독 아스팔트로 땜빵한 곳이 많은데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성인 남성 4명이 타고 있었고 자전거까지 차량 외부에 실려 있어서 저속으로 주행했던 덕분에 차가 넘어지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고 후에 고속도로에 문의해봤는데 커트홀이 아닌 일반적인 낙하물이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 처리를 먼저 했고 그 후에 보험사가 도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했고 도로공사가 커트홀로 인정했는지 자기 부담금 없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요즘 철판 스프링과 같은 낙하물과 관련된 사고도 많이 접하는데 전망 주시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구점을 하세요.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가게 옆에 차를 잠깐 대놨었는데요. 짐을 올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다급하게 뛰어오시더니 차에 돌이 떨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차 뽑은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거거든요. 마음이 되게 아팠죠. 화도 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춥지 말라고 대놓은 그 석고보드랑 그 아래 지탱하던 콘크리트가 같이 무너져서 차량을 덮친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이더라고요. 보수 같은 거는 안 하고 방치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본네트, 양쪽에 라이트, 이제 앞유리랑 양쪽 사이드미러, 범퍼 쪽은 다 파여 있더라고요. 차 수리비만 해서 715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쪽이 화재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험사에서 이제 렌트까지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재보험에서 이거는 자기네들은 보상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어서 저희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제가 회사 대표로 결혼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분께서 외부로 주차를 해주시더라고요. 회사 차량이었는데 별일 있겠어 하고 맡겼죠. 결혼식 끝나서 차를 찾았는데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플렉스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인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도로 들어가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차 앞에 한 3대 정도 더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고 쇼바 휠 굴절, 타이어 파손, 범퍼 하단부부터 깨졌다고 하고 맥퍼슨 마운틴인가? 뭐 그것도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다 전화했거든요. 기사님들 중에서 사고가 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줬더니 그때서야 이제 기사님 한 분이 시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른 보험이라서 많이 복잡한 상황인 거죠. 이게 법인차인데 법인차라서 자차 수리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급 보증이 안 된대요.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차가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료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데 그 기간 동안 렌트도 안 된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나온 분도 요즘 발렛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발렛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차하고 돈을 내더라도 별로 맡기고 싶진 않아요. 친구들과 이제 집에 가는 방향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던 차량과 이제 부딪히게 된 사고입니다. 비보는 따로 없고요. 신호위반을 하면서 좌회전을 들어왔고 제 차 조수석 쪽과 충돌을 하였고 제 옆에 있던 3차선 택시는 정면 추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제 29살 남성분이었고요. 왜 신호 위반을 했냐 했는데 자기가 신호를 잘못 봤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연신했었고요. 택시에 탑승해 있었던 승객 3분이 있는데 애기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달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탑승한 차량은 부모님 이제 법인 차량이었고요. 상대방이 이제 보험 접수를 계속 하지 않으면서 그때 이제 무보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자차와 무보험 상해로 보험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교대 사거리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주행 중에 전용차로 통과 직전에 급출발을 하셔서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차 무게도 무게고 속도도 속도인지라 급정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죠. 제가 45인승 관광버스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이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안타까운 게 이제 시민들이 다 구경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파마머리 한 20대 남성분이 오토바이 빼는 걸 도와주셔서 경찰이랑 119에 신고 요청을 했죠. 운전자분이 의식은 있었는데 머리가 살짝 찢어지고 무릎 찰과상 정도라는데 아직까지도 혼수 상태라고 하고 깨어나시면 저한테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아마 안전장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맨몸으로 충격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혼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버스 전용 차로로 당당히 주행하는 것도 보이는데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